안녕하세요. 마이크로 프로세서 과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 1강 마이크로 프로세서 개요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교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과목의 목표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4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 8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 32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구조를 활용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목적은 인베디드 시스템 엔지니어, 그 다음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과목의 목차는 먼저 1단계로 4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를 8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확장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32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학습하게 되겠습니다. 강사에 대해서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나종하고요. 저는 항공전자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 홈페이지는 구글에서 Dependable KAU 이렇게 치시면은 제 사이트 Dependable Embedded System 연구실로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전자관 311호고요. 저희 연구실은 과학관하고 연구동에 317호, 401호에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자동차, 항공기, 드론에 탑재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이한 것은 이런 제품들은 안전해야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 안전을 수십 년 동안 연구해 왔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은 학부에서는 기초공학 설계 1학년, 2학년 때는 디지털공학, 3학년 때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그리고 전자 하드웨어 설계입니다. 대학원에서는 항공 하드웨어 설계, 항공 소프트웨어 설계, 고신뢰성 시스템, 결함이 발생해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결함 감내 시스템. 이 과목의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단계로 구성되는데요. 먼저 1단계에서는 4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게 완성이 되고 나면 8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그 다음에 다시 32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확장해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보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4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는 우리가 2학년 디지털 공학에서 배운 회로 설계 기술을 이용을 해서 4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4비트 가감상기를 살펴보고 설계하고 이를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4비트 가상기, 감상기 설계 후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설계한 다음에 다시 8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 32비트 범용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32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는 유명한 MIPS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MIPS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오픈소스로 공개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사업자가 비공개로 이제 사용해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학습에 공부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이게 공개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프로세서를 잘 이해했을 때 좋은 그 응용 분야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강좌는 이제 첫 번째 강좌이기 때문에 디지털 공학을 리뷰를 주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공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1시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공학에서는 우리가 조합 회로와 순서 회로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중간 시험 보기 전에는 조합 회로를, 중간 시험 이후에는 플립플롭을 이용한 카운터, 레지스터 이런 회로들을 살펴보았죠. 어쨌든 조합 회로와 순서 회로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어진 회로를 해석하는, 그다음에 회로를 만드는 설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설계하는 절차는 우리가 설계 변수들을 식별하고 기능들을 식별하는 단계, 베리어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식별된 내용들을, 기능들을 진리표로 표현하는 단계, T, truth table, 그 다음에 이 테이블을 부울 대수식으로 변환하는 단계, 이 부울 대수식을 다시 서킷으로 변환하는 단계. 그래서 베리어블에서 시작해서 truth table과 불리한 이퀘이션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서킷으로 결론을 내는 VTBC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순서 회로에서는 비슷한데 이제 설계할 때 변수를 식별하고 순서 상태도, 스테이트 다이그램 상태도를 작성한 다음에 이 상태도를 이용해서 상태표를 만들고 이 상태표에서 다시 여기표, excitation table 여기표를 작성한 후 다시 이 여기표를 이용해서 플립플롭의 input equation, output equation, state equation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회로를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목의 전반적인 목차를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우리가 디지털 공학에서 배운 4비트 연산기, 처음부터 1비트 덧셈기, 디지털 공학 때 배운 내용들인데 2비트 덧셈기, 4비트 덧셈기, 그 다음에 인코더, 디코더, 멀티플렉서 이런 회로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순서 회로, 즉 레치나 플립플롭, SR 플립플롭, D 플립플롭, JK 플립플롭, T 플립플롭 이런 플립플롭들을 이용해서 카운터와 레지스터들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신호등을 설계하는 그런 학습을 디지털 공학 시간에 수행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디지털 공학 지난 2학년 때 학습한 내용들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살펴보는 이유는 이 리뷰 과정에서 보이는 가상기, 4비트 가상기라든지 신호등 상태 머신 순서회로 설계하는 기능들이 마이크로 프로세서 설계에 그대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디지털 공학에서는 사용했던 회로 검증 도구, 스키메틱 툴, 베릴로그 시뮬레이션 툴, 포터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합회로 설계는 제일 먼저 변수를 식별하고 배력을, 그 다음에 회로가 요구하는 기능을 진리표로 표현한 다음에 진리표를 논리식으로 부울 대수식으로 변환시키고 이 변환된 부울 대수식을 다시 논리 게이트로 구성된 회로도를 만들어서 회로를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회로를 해석하는 절차는 단순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4비트 덧셈기부터 마이크로 프로세서 설계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그 덧셈기의 기본이 되는 풀 애더를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풀헤더를 설계하는 절차, 요거는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변수 식별을 해야 됩니다. 변수는 풀헤더에서는 입력 때는 1비트 바이너리 넘버 A, 1비트 바이너리 넘버 B, 그 다음에 아랫단에서 올라오는 캐리 입력, Cin, 이 세 개가 입력이 변수가 되고, 출력 변수는 합, sum, 그 다음에 자리 넘침이 발생하는 경우에 캐리 출력, cout, 여기 두 개가 출력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풀헤더에서 입력 변수가 A, B, C, I이고 출력 변수가 C0, S이므로 이 변수 레이블을 A, B, C, I, C0, S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 기능, 이 풀헤더의 기능에 대해서 알고 있는 기능을 이 나머지 표로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랬었죠. 자, 이제 덧셈 기니까 이 1비트를 더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에 0, 0, 0일 때는 자리 올림수도 제로고 합도 제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0, 0, 1일 때 경우에는 합은 1인데 자리 올림은 없고요. 그 다음에 0, 1, 1일 때 1 더하기 1 더하기 0. 그래서 이제 데시말로는 2인데 합은 0이 되고 자리 올림이 하나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이진수를 C0, S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2 더하기 0에서 2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 1, 1 입력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데시말로는 3인데 캐리아웃 썸은 각각 1, 1이 되겠습니다. 1, 1, 1 해서 1 써주고 자리 올림 하나 발생해서 2에 해당되는 C0,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울 대수식이 진리표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 진리표에 부울 대수식을 써야겠죠. 부울 대수식은 어떻게 만드나? 이 SOP, Sum of Product에서 이 각각 C0 변수와 S 변수의 부울식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S의 경우에는 ABCI가 001, 010, 100, 111일 때 S가 되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민텀 1번, 2번, 4번, 7번 이 4개의 항을 더해주고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C0도 여기 지금 011일 때 1이 하나 있고 이 밑에 112에 있어서 이 4개를 갖다가 민텀 4개를 더해주면 이와 같은 형태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리하는 그 내용은 복습 삼아서 디지털 논리회로 책을 리뷰하시거나 구글링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리식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 논리식을 회로로 옮기는 건 직관적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S회로는 XOR 게이트가 2개가 캐스케이드 되는 경우니까 A, B, CR 2 인풋 XOR 게이트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고, 다음에 캐리 출력은 Cout은 A 앞서서 sum 계산할 때 사용했던 이 XOR 게이트 하나 A 플러스 B XOR A XOR B 이 텀의 출력을 다시 재활용해서 이와 같은 형태로 AND 게이트 2개하고 OR 게이트 하나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헤더는 우리가 뭔지 몰라도 풀헤더 1비트 두 개의 1비트 바이너리 넘버를 더해줄 수 있는 풀헤더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XOR 게이트 2개, AND 게이트 2개, OR 게이트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풀헤더를 하나 만들고 나면 이 풀헤더들을 연결시켜서 이와 같이 아까 여기 지금 풀헤더가
원비트 풀헤더가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이 원비트 풀헤더를 연결을 시켜주면, 즉 제일 밑에 자리, 여기가 이제 S0가 제일 아래 자리인데요. 제일 아래 자리에서 발생한 캐리 출력, 여기 있겠죠. 이 다음 자리에 캐리 입력에다 연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발생한 캐리를, 아랫자리에서 발생한 캐리를 윗자리로 넘겨주는 연결. 이제 C1으로 화살표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연결해주면은 아랫자리에서 발생한 자리 넘침이 다음 자리로 반영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C2도 아랫자리에서 발생한 캐리를 다음 자리 S2로 반영시켜 줄 수 있겠습니다. C3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4비트 덧셈기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여기 지금 멀티플렉서가 있는 것은 감상기 때문에 있는 거죠. 이제 감상기가 있는 것은 여기 지금 A에 바를 붙여가지고 투스 컴플리멘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단 다 반전을 다 시켜주고, 각 비트별로 반전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아랫자리에다가 1을 인가해줘서 1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D 비트가 0인 경우에는 A0나 B0, A1, A2, A3가 그대로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풀헤더에 진입이 돼서 A0 더하기 B0가 그대로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D가 1일 때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A0 바가 들어오게 되죠. 여긴 A1 바가 들어오게 되고, A2 바, A3 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요 두 번 A 풀헤더의 입력에, A에 해당되는 요 입력에 A0 바가 들어오는데, 이 A0 바를 해주게 되면 이제 원스 컴플리멘트 형태가 입력이 되는 거고, 거기다가 여기 D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1이 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스 컴플리멘트가 완성이 되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A가 이제 이 가상기, 4비트 가상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B-A가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뭐 A와 B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지간 여기 컨트롤을 해주는, 통제해주는, 제어해주는 비트가 D가 있어가지고 이 D 비트가 0일 때는 가산기, 1일 때는 감산기로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든 회로가 이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디지털 논리 회로 리뷰하셔야 됩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은. 여기 옆에 그림은 멀티플렉서 대신에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로 똑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M비트라고 이제 이름이 붙어 있는데, 기능은 같은데 여기서는 멀티플렉서로 마이너스 A를 만드는 거고, 여기서는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로 마이너스 B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는 B-A 하는 경우, 여기는 A-B 하는 경우 바뀌었네요. A와 B를 어떤 거를 뭐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이제 여기서는 B-A, 여기서는 A-B 이런 그림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는 먹스를 이용한, 오른쪽에는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를 이용한 음수 만드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이제 디지털 논리회로 시간에 학습하신 4비트 가감상기에 대해서 원리를 다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순서 회로의 설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순서 회로에서는 사거리 교통신호 제어기의 예제를 이용을 해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사거리 교통 신호 제어기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빨간색에서부터 노란색으로,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신호등이 변화하고 다시 서큘레이트해서 이렇게 변화하는 이런 신호등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순서 회로를 설계할 때는 기본적인 절차가 먼저 문제를 이해하고 문제를 잘 이해해서 여기서 수행하는 기능과 기능이 사용하는 변수들, 베리어블들을 식별을 한 다음 이들을 이용해서 상태도 그리고 상태표, 이 상태도와 상태표를 만든 다음 그 다음에 다시 여기표를 만들고 거기에 맞는 플립플롭 입력 회로 수식, 출력 회로 수식, 다음 상태 수식,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그 수식들을 회로로 구현하면 되겠습니다. 그 회로로 구현했을 때 나오는 예시가, 구현한 회로의 예시가 스키메틱으로 이런 식으로 그림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설계하고자 하는 교차로의 신호등 회로는 기본적으로 초록불은 5초, 노란색불은 1초 동안 켜지는 그런 신호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타이머를 이용을 해서 신호가 계속 순환되는 그런 교통 신호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호등이니까 동서 방향으로 나와 있는 길들은 같은 신호를 갖고 남북으로 나와 있는 신호들도 같은 신호 체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두 종류의 신호 체계만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신호등을 만들 때 이 신호등에서 필요한 구성 요소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록, 노랑, 빨강, 다음 다시 또 초록, 노랑, 빨강, 이런 이제 시간을 쇼타임 5초, 1초, 5초, 초록, 1초, 노랑, 5초, 빨강, 5초, 초록, 그리고 다시 또 1초, 노랑,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하는 신호등 체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호가 계속 순환하는 것을 표현해야 되겠고, 그걸 우리가 이제 신호등 FSM, 유한 상태 모신으로 구현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5초, 1초, 5초, 1초 이렇게 순환을 해야 되니까 이 타이머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타이머 FSM. 이 신호등을 제대로 만들려면 이 두 개의 FSM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추리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신호등 FSM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서 회로에서는 신호등 FSM의 순서 회로를 정리해 보면 초록색과 노란색 등이 그 다음에 빨간색이 켜지는 5초와 1초 간격으로 시간 구간에 맞춰서 불이 켜지는 그런 신호등 회로고요. 신호등 회로니까 순서대로 움직여야 되니까 클락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신호 입력을 만들어 줘야 되니까 쇼타이머 1초, 롱타이머 5초. 그래서 쇼타이머는 TS, 숏, S, 그 다음에 롱타이머는 TL. 이렇게 이제 입력을 가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 회로로는 빨강, 노랑, 초록 이 신호등이 동서로 한 세트, 남북으로 한 세트에서 두 세트만 있으면 사거리의 신호식을 구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신호등이 어떻게 될지 신호등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는 다들 잘 되시겠지만 이렇게 그림을 이용을 하시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신호등을 이렇게 가로축에 시간이
축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처음 동서로의 이스트 웨스트로 초록불이 5초 동안 켜지고 그 다음에 5초가 지나고 난 다음에 1초 동안 노란불이 켜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5초 동안 빨간불이 켜집니다. 이때 이스트 웨스트는 빨간불이 되지만 사우스 웨스트는 사우스 노스는 이제 그린 라이트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신호등이 바뀌는 것을 머릿속에서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서로에서 초록이 켜지고 반복으로 빨간이 켜지는 케이스, 노란색이 켜지는 경우 빨강이 유지되고, 그래서 이런 상태들이 네 개의 상태, A, B, C, D 네 개의 상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네 개의 상태가 계속 순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태는 네 개가 있구나, 네 개의 상태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추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이제 초록, 빨강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여기를 이용해서 그린, 레드, 그린, 레드, 그 다음에 옐로우, 레드. 그래서 초록 이런 말들을 이제 기호로 이렇게 표현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상태 표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출력을 설계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린, 레드 이렇게 표기를 해서 표기한 내용들을 출력을 표현해야 되는데, 출력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지금 이제 FSM을 만드는 방법은 무어 타임 머신이랑 밀리 타임 머신이랑 두 가지 타입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무어 타입이 적합합니다. 용이합니다. 그래서 A 상태일 경우에 초록, 빨강, 동서, 남북, 쌍으로 표현한다면 초록, 빨강이 이제 출력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어 타임 머신이니까 무어 타임 머신으로 하게 되면은 상태, 여기 서클로 표현된, 원으로 표현된 이 상태 내부에다가 내에다가 출력값을 표현하면 되겠죠. 참고로 밀리 타입이 되게 되면은 상태가 아니고 아크, 화살표에 출력을 기입하면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무어 타임 머신으로 계속 설계를 하니까 이 상태 안에다가 노랑, 빨강, 그 다음에 C 상태는 빨강, 초록, D 상태는 빨강, 노랑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이제 상태표가 완료가 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해야 될 일은 여기표를 작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표는 일단은 여기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플립플롭을 쓸 건지 플립플롭을 골라야 되죠.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D 플립플롭을 선택하였습니다. D 플립플롭을 이용해서 여기표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표는
플립플랍이 결정이 되면 플립플랍의 입력 값들을 칼럼으로 새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다음 상태가 지금 여기 00, 01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dFlipFlop의 여기표 인풋 여기표에서의 인풋은 다음 상태 값하고 그대로 따라가 추종하지요. 그래서 이 다음 상태가 00일 때는 DADB도 00, 다음 상태가 01일 때는 DADB도 01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 밑에 가서 이제 다음 상태가 10일 때는 DADB도 10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플립플랍을 잠깐 리뷰하는 개념으로 말씀드리자면 dFlipFlop은 딜레이 플립플랍 또는 데이터 플립플랍 해서 입력이 들어가는 값이 그대로 다음 상태로 나온 거니까 내가 뭔지 모르지만 플립플랍의 출력을 봤더니 그 값이 00이었다라면 그건 내가 입력을 넣었던 입력 출력이 0이 되도록 여기를 시킨 입력은 00임에 틀림이 없다. 10이 플립플랍 출력이 dFlipFlop의 출력이 10이었다면 그 10을 여기 시킨 입력은 10임에 틀림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플립플랍 테이블도 헷갈리시면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DA 칼럼과 DB 칼럼이 작성이 되면 여기표가 완성이 된 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고 싶은 거는 DA, DB 부울 대수식을 찾고 싶은 거니까. 근데 지금 여기 돈 키워드 들어있고 지금 이게 레귤러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울식을 만들거나 카르노 맵을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반화해야 되겠죠. 다른 거는 여기서는 이제 그린, 레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이 6개의 신호등을 구동하는 신호들을 1, 0의 형태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컬럼은 이제 사라져야 되겠죠. 아니면 이제 무시하거나. 얼마인지 만들었는데, 저기 이제, 여기서 이제 그린이 1인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아까 노테이션 상에서는 다 구체적으로 다 만들었는데. 자, 이스트 웨스트 그린라이트는 DADB가 지금 저희가 지금 무어 타입 머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무어 타입 그래서 입력하고는 지금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플립플랍의 출력이 플립플랍의 출력 DA 그리고 DB가 신호등을 구동하는 회로에 입력 신호로 다시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트 웨스트 그린 라이트는 DADB가 0일일 때 이스트 웨스트의 그린 라이트는 현재 상태가 00일 때 1이 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옐로우 라이트는 0일일 때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레드 라이트는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10이거나 11이거나 10하고 11 두 가지가 여기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트 웨스트의 그린 라이트 부울식은 00이니까 A밥, B밥. 이스트 웨스트 옐로우 라이트의 부울식은 01이니까 A밥이.
다음에 이 레드라이트는 이렇게 묶여버려서 A에서 레드라이트는 A. 이렇게 이제 부식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방법으로 사우스 노스의 방면에 그린, 옐로우, 레드라이트도 이런 방법으로 부식을 만들 수 있고, 이 부식들을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면 부식을 논리회로로 만들게 되면 출력 회로가 만들어지겠고, 아까 앞서서 만든 플립플랍 입력 회로식을 만들어서 만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입력 회로, 플립플랍 2개, 디플립플랍 2개, 그 다음에 출력 회로를 이용을 해서 회로를 다 만들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가적으로 이 타이머에 관련된 타이머 스타트 거는 회로, 그 다음에 타이머를 돌리는 회로, 요거는 지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디지털 공학 텍스트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하거나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로들을 이제 스키매틱 다이어그램 시뮬레이터로 로지심으로 만든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입력 회로, 2개의 디플립플랍 회로, 출력 회로. 그래서 여기는 이제 타이머를 클락 펑션 제너레이터 그런 식으로 이제 클락을 만들어 놓은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LED를 직접 구동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네, 스키매틱 시뮬레이터를 썼으니까 타이밍 다이어그램으로 베리파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검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그 디지털 회로 설계 검증 도구, 이제 대부분은 이제 2학년 때 논리회로하고 논리회로 설계 과목을 통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다 해본 사람들이 있겠지만 리뷰하는 셈을 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 검증 도구로는 이런 스키매틱 에디터라는 게 있었죠. 스키매틱 에디터는 CAD 프로그램인데 AND, OR, NOT, 인버터 이 세 개의 게이트 및 등등 회로 여러 가지 회로들을 이 메뉴가 있어서 그걸 드래그 앤 드랍 시켜서 메인 화면으로 워킹 화면으로 끌고 와서 가져와서 연결시켜주면 그 회로가 이제 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 스키매틱 에디터에는 뭐 로지심, 오아캐드, 멀티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이런 스키매틱 에디터를 이용해서 회로를 설계 검증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HDL을 이용해서 설계 검증을 하게 되겠습니다. HDL은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 이제 논리회로 설계를 수강하신 분들은 이제 잘 아시는 내용이 되겠지만, HDL을 이용해서 회로의 동작, 구조, 이런 것들을 기술을 하게 되면, 이제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고, 검증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이 HDL은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베릴로그를 많이 쓰는데, 이 베릴로그는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C 언어와 비주얼 스튜디오의 관계하고, 베릴로그하고 이런 HDL 시뮬레이터하고의 관계가 우리가 이제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IDE에서 C 랭귀지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습니까? EDA에서도 베릴로그를 이용해서 하드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즉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설계하고 검증하는 용도로 쓸 수 있겠죠. HDL 시뮬레이터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카루스, 모델심, 요거는 이제 오픈 소스가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스키매틱 에디터, 우리가 이제 설계할 회로가 이런 설계 검증하려는 회로가 이런 회로가 있으면은 이 회로를 여기 메뉴에서 끌고 와서 이렇게 이제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여기다 입력을 인가해 가면서 출력을 조회함으로써
회로를 설계하고 검증할 수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 스키매틱 에디터는 서킷 시뮬레이터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건 이제 위키피디아에 가시면은 여러 가지 종류의 이 스키매틱 에디터, 서킷 시뮬레이터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베릴레고 시뮬레이터는 기본적인 사항들은 회로를 설계하거나 로직을 설계하거나 시뮬레이션하고 합성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베릴로그 시뮬레이터는 유명한 것이 글로벌 다국적 기업에서 EDA 다국적 기업이 가지고 있는 툴이 베릴로그 엑셀, NC 베릴로그 VCS, 모델심 이런 것들이 이제 상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툴셋이 되겠고, 그다음에 오픈 소스로는 이카루스, 베리에이터, 베릴로거, 베릴 이런 툴들이 있습니다. 이런 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웹에 인터넷에 많은 자료가 있으나 이 agicworld.com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튜토리얼부터 어플리케이션까지 많은 자료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gicworld.com입니다. agic-world.com 베릴로그 HDL 이제 모듈로 시작해서 엔드 모듈로 끝나고 그 안에 그 내부에서 선언해주고 회로를 이런 식으로 게이트 레벨로 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 뭐 비헤이비어럴 모델을 할 수도 있고 데이터 플로우 모델을 할 수도 있고 회로를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하면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베릴로그 시뮬레이터의 스냅샷이 되겠습니다. 베릴로그 시뮬레이터를 돌리고 나서 타이밍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해서 서킷의 기능을 검증하는 그런 스냅샷입니다. 요약입니다. 네, 첫 시간부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 디지털 공학 시간에 배운 프레더를 리뷰를 했고 4비트 가상기, 가감상기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거리 신호등 회로를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스키매틱 에디터 로지심, 베릴로그 시뮬레이터가 있는 것을 복귀하였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